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오늘 2019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의 개막일입니다. 네. 전 세계의 눈이 이곳 광주에 모여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정말 선수들이 흘린 땀과 눈물 모든 것들이 영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광주의 여름 정말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이 또 초복이더라고요. 네. 예, 초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단 단어가 뭐 복다림, 제 옷 색깔 도는 삼계탕. 왠지 네. 올 여름 잘 보내기 위해서 뭔가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이 초복에 관련된 정말 맛있는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 시절 저희가 추억하는 그 추억의 음식들이 대거 소환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어머니가 해주셨던 추억의 그렇습니다. 음식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네.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추억을 얻게 되고 또 그 추억에서 힘을 얻게 어유, 그럼요.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이제 음식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제가 70년대 학교를 다녔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보면 뭐 아이스 깨끼, 그다음에 우리 문방구라 그랬죠. 그 고무과자 생각났어요. 쫀득이 뭐 이런 네. 거 하고 먹고 싶은 게 그다음에 뭐 번데기 같은 것 정말 먹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오히려 여유가 있고 먹거리가 많아질수록 옛날 음식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우리 정남 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옛날 짜장, 뭐 옛날 칼국수 막 그런 음식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맛들이 지금 우리가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손맛이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생각나는 게 어머니의 손맛이 그립고 좀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합니다. 아우, 우리 이필수 선생님 때문에 제가 네. 동급으로 그냥 옛날 짜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아이스 깨끼. 아이스 케이크. 저는 이제 친정 어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예. 뭐 여름 되면 보양식도 해주고 그러신데 젊었을 때 엄마 음식. 그게 좀 기억이 나요. 그 젊었을 때 땀 막 흘리시면서 해줬던 뱀장어 예. 그런 보양식이나 이런 게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똑같은 그 재료로 한다고 해도 약간 맛이 다르고 재료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음식 해주시는 어머님 계신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 또 두 분 네. 말씀만 들어도요, 같은 음식이어도 음식 자체보다 네. 그 시절 또 그때의 추억들 이런 걸 떠올리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그림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는 초복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전라남도 지정한 남도 음식 명인 네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전라남도 진도 제일 말단에서 온 남도 음식 명인 김영숙입니다.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배로 유명한 나주에서 온 전라남도 남도 음식 명인 천수봉입니다. 네. 네, 저는 고흥에서 온 음식 명인 송인숙입니다. 아유 멀리서 예,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밤바다가 뜨죠? 예, 그래서 네. 이제 여수에서 온 이경애입니다. 네. 예, 어서 이렇게 오십시오. 네 분 아침 일찍 얼마나 서두르셨을까?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저는 네 분도 반가운데 네. 앞에 보면 음식들이 네. 예쁜 그 상포로 상포. 네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 상포만 봐도 정말 시원한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정겹습니다. 정갈하고. 예.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분이랑 인사를 나눴는데 네. 또 명인이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명인 하면 네.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네. 근엄하고 예. 아 뭔가 좀 다가가기 힘들 것 예. 같고. 왠지 좀 네. 근데 왠지 네. 네 분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귀여우세요. 상큼 네. 발랄하시고. 아니 네 분이 얼마나 이렇게 수다를 떠시든지. 아, 네. 그것이 다 고정관념입니다. 아, 네네. 그래요. 예. 저도 이제 뭐 남도 지오그래피에서 할매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60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큼합니다. 아. 실은 이렇게 목소리만 상큼해요. 듣고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만 듣고는 네. 60대인 줄 알거든요. 고정관념 버리셔야 돼요. 너무 고우십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요즘은 정말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분 평균 나이가 이미 70을 아, 그래요? 진짜요? 아, 저는 정말 네. 방금 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네분 들어오시는데 네. 사실 이건 아부는 아니고 진심인데요. 이제 50대 초반이고 많이 드시면 50대 중반인 줄 알았어요. 네. 일단 옷 같은 거 패션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죠. 피부톤 주름도 없으시고 해가지고 음. 이렇게 젊게 보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의사다 보니까 이 비결이
좋은 음식, 좋은 먹거리를 취급하니까 네. 그래서 젊어 보이시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거 많이 드셔서. 네네네. 네. 저희가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뭐하니까요. 네. 막내분이 이른이시래요. 오메. 여기까지만. 그렇습니다. 자, 누군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막내분이 네. 이른이시라는. 네. 아, 그만큼 네 분이 정말 젊게 사시는 것 같고 네. 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먹는 같은데 게 중요합니다. 네 분이 나오기 전에 한복을 입어야 되나 양장을 입어야 되나 이것도 좀 고민하셨다고요. 고민했습니다. 아, 그런데 결론은 시원하게 입자. 편하게 입자. 여기가 너무 덥잖아. 아 그렇죠. 조명도 그래요? 있고. 네. 한복은 또 겹겹이 입어야 되고. 네네네네. 그래서 그냥 오늘은 간소복으로 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네, 어 대신에 시원한 음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 네 분은 서로 알고 네. 네. 지내시는 거죠? 네. 20년 지기. 20년 지기. 20년 지기. 네. 음식 하는. 아, 남도 음식 정확하게 축제가요. 하면 네. 올해 네. 28년째예요. 28년 그러면 오. 이래서부터 나갔으니까 저희들이 네. 28년을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1년이면 틀림없이 만나야 되는 아 저희 매년. 친구고 동생이고 언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네 분은 앞으로도 계속 만나시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네 분이 뭐 각자 명인이시지만 네. 이렇게 정보 공유도 하시고 네. 교류도 하시고 그러시겠네요. 근데 전라도에 그렇죠. 지정 명인 몇 분 지금 계시는 거죠? 9명이요. 아, 도에서 지정하는 명인이 네. 9분이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도 각자 이제 지역이 지역이 좀 있으셨잖아요. 다 달랐잖아요. 네. 한 지역에 몰려 있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지는 네. 않아요. 아, 그 선발 기준이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명인을 어떻게 해야 만들어줄까? 저희들이 이제 21년 만에 명인이 됐어요. 남도 네네. 음식 명인이. 네. 21년 동안 남도 음식 상을 차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큰 상을 수상을 하고 그 21년 동안의 상 차림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네. 명인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후배들은 조금 더 길이 더 빨라지네요. 어. 저희가 험난한 길을 걸어왔고 네네. 후배들은 저희보다는 더 연수가 짧아가지고 어. 1회 때 저희가 이 7명이 먼저 되고 이제 2회 때 또 한 3년 후에 2사람이 또 되고 지금 현재 그래서 9명인데 그러니까 매년 명인이 나오는 건 아니고. 예, 네, 아. 네. 그 모든 실력을 인정을 받아야 명인이 되니까 좀 어렵지요. 그럼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네. 했는데 후배들이 점점 짧아지는 걸 보고 아, 좀 더 고생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저희 9사람은 이렇게 뭘 주제를 주더라도 다 차려내요. 순식간에 다 차려낼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짧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을 많이 습득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들지요. 그런 염려 속에서 이제 조금 잘 단련되고 숙련된 그런 남도 명인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네. 뭐 그런 그 건 선발 없어요. 과정에서 갑자기 음식을 제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네. 이제 지금은 정보가 많잖아요. 네. 인터넷을 뒤져도 저기 메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1회 때나 1회서부터 할 때는 정말 맨 땅에 헤딩했다고 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정말 1년이 되면 그때가 돌아오면 무엇을 가지고 또 전시를 할까 하고 진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다 연관해서 이렇게 식재료를 그렇게 보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네. 하면서 했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어떤 것을 하든지 레시피 없이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 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렇게 터득한 이분들의 손맛이 친구들입니다. 전부. 레시피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네. 재료를 제시하시면 레시피가 머리에 먼저 떠올라요. 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강의를 해봤어요, 부분별로. 근데 그 중에서 음식 강의가 제일 쉬웠어요. 아, 정말요? 네. 제일 어려울 것 음식이 같은데. 어려워요. 음식 재료를 보면 이것을 언제 띵개부가 도망을 갈까? 아, 음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심지어는 언제 이게 띵개부가 뭐 하는 도망을 재료인가. 가는지 알 수도 없는데. 저는 오히려 재료가 무서워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몰라서 무섭게 느껴질 때도 예.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이경혜 씨 명인으로서 이게 품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자부심이 감사합니다. 대단하신. 예?
이제 자부심이라고 네. 생각하시면은 네. 이렇게 명인이라고 이제 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그동안에 이제 친구 말대로 이제 근 20년이 넘는 이 남도음식 상차림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다행히 이런 영광을 주시는데 저희가 명인이 아니고 저는 항상 할머니, 어머니, 우리 다 친구들 지금 여기 계신 어머님들도 다 명인이에요. 나름대로 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주셔서 그 음식을 연구하게 되고 또 이러한 그 옛날 음식 우리가 60년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었던 옛날에는 오마깨라 그랬죠. 그런 것도 사서 이제 혼자서 까먹는 그런 시절이 컸는데 지금은 이러한 것을 선택을 해도 음식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렵습니다. 네. 예, 아직도 이제 우리 손주들이 이제 손주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데 이러한 음식을 할 줄 아는 학생들 지금은 음식이 만연돼 있잖아요. 음식이 어느 없는 우리나라는 정말 행복한 나라예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은 고생을 하시고 이런 현대 세상도 못 보시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래도 나이가 70이 넘도록 이러한 현대 세상을 좀 음미하고 간다는 게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저희가 음식을 귀하게 모신 네. 네 분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참 귀하고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좋은 얘기를 계속 들을 예정이고요. 네.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상포에 눈이 가서 저걸 언제쯤 걷어야 되나, 언제쯤 걷어야 되나. 저 상포라는 게 묘한 게 있어요. 저게 네. 거치면 뭐가 나올까? 아,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요. 네.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살짝 비쳐요. 일단 포인트 저게 여름 알뜰해야 상포잖아요. 네네네. 네. 직접 또 만드신 상포고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합니다. 저희가 드린 음식 주제가 있잖아요.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야, 이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좀 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초복날, 네. 오늘 초복이죠. 초복날 권하고 싶은 네. 내고장 음식입니다. 네. 일단 두 분은 초복하면 어떤 음식이 먼저 음식이 떠오르세요? 하면 삼계탕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여름 초만 되면 꼭 할머니가 시골에 계셨는데 닭을 한 마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사과 박스 동그래가지고 나무로 만든 거 있었거든요. 그게 닭을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오시면 그게 이제 지금으로 하면 토종닭이잖아요. 그렇죠.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닭 해가지고 뭐 찹쌀도 넣고 대추 막 이런 거 넣어가지고 죽 끓여가지고 큰 솥단지 하나를 만들어서 6식구가 먹었습니다. 그때 그 한 마리지만은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가족 간의 네. 정을 참 두텁게 했던 게 지금에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삼계탕 같은 게 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계탕을 먹어도 옛날 역시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런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그런 게 너무 좀 기억이 닭다리는 아련하게. 누가 먹었어요? 아, 닭다리는 궁금하네요. 되게 네. 저 아들들 좋습니다. 우리 그게 섭섭했었어요. 네. 이런 게 섭섭할까서 저희 엄마는 네. 뱀장어 아. 탕을 네. 그래서 이렇게 큰 장어 있잖아요. 그걸 시암에서 혼자 젊었을 적에 엄마가 젊었을 적에 예, 시암에서 이걸 막 긁었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어떻게 뼈를 다 발라가지고 해주셔서 딱 제일 먼저 나온 건 오빠 줘가지고 내가 화가 났던 기억이 나고 또 콩물국수 흔히 먹을 수 있는 건데 네. 엄마가 직접 키운 콩으로 그 부삭을 백갓에서 여름에 뜨거운 게 백갓에서 넣고 불 때 갖고 거기서 삶은 콩을 핫도그에 간 놈. 그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고 시방도 해주라고 하면 이제 믹서기로 윙 해야 그 맛이 안 나대요. 네. 그 맛이 맞아요. 맞아요. 네, 고사 맞아요. 맛이. 네. 자, 두 분도 각자 초복에 그런데 지금 대한- 네. 시암이고 부삭이고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빨리 넘어가려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저만 소외되는 느낌이어서 빨리 그래요.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서요. 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자, 모두가 이제 초복하면은 생각나는 그런 음식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과연 남도 지정 명인들이 직접 추천하는 초복에 권하고 싶은 내고장 음식은 뭐가 있을지. 네. 자, 첫 번째 음식 우리 김영숙 명인의 진도 음식부터 좀 만나볼까요? 진도 음식은 초복에 네. 옛날에 먹었던 것은 국수였어요. 국수. 네, 네. 국수를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국수를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좀 해초가 많이 먹는 우무를 네. 알잖아요. 네. 우무, 콩물 우무를 해갖고 왔어요. 아, 좀 저는요. 걷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유, 모양을 말씀 좀 하지 볼까요? 말고 좀 이제 보여주시겠어요? 공룡으로 만든 복령 떡을 했습니다. 이야. 됐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머, 시원한데요. 와. 어메 이쁘네요. 네.
예. 어떤 거 좀 소개를 예. 이거는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복룡이라는 버섯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보이지 않을까요? 예. 네.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네네네네. 맵쌀에다가 네. 네. 이제 복룡 가루를 넣어서 네네네네.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만든 떡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버섯을 여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좋으냐면 네. 약이잖아요. 네. 복령이 이제 약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먹고 남으면 말려서 이제 죽같이 써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환자식으로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라 이제 잘 쉬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복령떡을 좀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우무는 해초를 네네. 바다에서 뜯는 우무 가사리라고 있어요. 네, 이제 우무 그걸 가사리. 뜯으면 바위에서 뜯으니까 밑에 이제 조개 같은 것이 많이 하거든요. 예. 당근이로 막 때려가지고 물로다 이제 씻고 또 햇볕에 말리고 그래요. 그래서 색깔이 이제 하얘질 때까지 그렇게 발라놔서 큰 가마솥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간단하잖아요. 믹서로 행 가는 거랑 똑같아요. 믹서로 윙. 지금은 이제 가스에다 넣고 끓이면 이제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정성스럽게 했는데 국수도 이제 좋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우무로 네. 우무를 해갖고 왔습니다. 네. 아유, 뭐 콩국 정말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맛있어요. 네. 여름에. 예. 진도에서 이거 예. 먹고 한양까지 가도 소화가 배가 든든한 게 한약까지 다이어트 가세요? 식품이에요. 그렇죠. 예.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에요. 든든하긴 한데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열량은 없습니다. 근데 되게 보니까 여름에 우리가 여름철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그 계절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되게 땀을 많이 흘리고 이렇게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기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 맞는 제철에 맞는 과일이라든가 야채가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참 이렇게 현명하신 게 우리 여름에 토마토, 수박, 뭐 오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네랄하고 비타민 같은 게 많아서 건강에 좋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니까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삼계탕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장어 이런 걸로 해서 보충했기 때문에 조상들이 참 현명하셨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니 근데 그 장어탕이나 삼계탕 하려면 만드신 분들이 땀을 아주 그냥 참말로 포쭉 쓰댔겠어? 뚝뚝뚝뚝 예. 떨어지잖아요. 예. 그거 보면 바닷만 흐스으면서도 좀 죄송스러운데 저 우무는 시원하니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지는 않아요. 우무도. 네? 아, 왜 그렇지 않아요?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요? 네. 어쩔까요? 가시리를 네. 이제 발아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색깔이 나온 바다에서 나왔을 때는 색이 붉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에요. 그걸 끓여놓으면 색이 이렇게 하얗게 안 나오니까 이제 방망이로 막 빨래같이 때려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조개들도 빠져나가고 물로 씻어서 또 햇빛에 말렸다가 또 해요. 아니, 우무- 이것도 엄청 힘든 거예요. 판대 갖고 한 번 사오면 되제라. 그러니까 만드는 옛날에 건- 배고프면 네. 네네. 왜 배고프냐? 라면 사 먹으면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그러네요. 말이죠. 예. 그래도 왜 이제 만들 배고파? 수가 김밥 사 먹고 없으니까 라면 사 되게 먹으면 되지. 우무만 사다가 가정에서 만들어 먹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무를 가지고 이제 콩물을 해서 네. 요새는 제가 이제 아까 다른 것도 좀 해갖고 왔는데 아이들 그 주스 같은 데다 애들 섞어서 주면 네, 그렇게 얼마든지 아로니아나 뭐 오미자 같은 거 여름엔 색깔 있고 아이들 이렇게 해서 주면 굉장히 네. 좋아해요. 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뭐 네, 그렇고 좋아할 수 있는, 어른들도 네. 부담 없이 먹을 수 네. 있는 네. 그런 재료군요. 네. 지금 김영숙 명인이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같은 명인이시잖아요. 네. 다른 세 분은 과연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 혹은 다른 비법이 있을지 세 분의 지역마다 의견도 좀 다를까요? 궁금합니다. 이 우무요? 네네.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조상도 뿌리가 있는 것처럼 네. 뿌리 있는 음식이에요. 지금 콩물에서 나오는 것은.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나주 같은 경우는 새콤 달콤하게 이렇게 또 해서 먹어요. 그리고 야채를 좀 넉넉하니 넣어가지고 그냥 뭐 반찬 대용으로 디저트 대용으로도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또 해 먹습니다. 활용을 해서 또. 네. 저희 고흥 같은 경우도 네네. 지금 주로 먹는 게 이 방법이고 이거는 전통의 방법이고 전통의 방법. 네, 네. 이 우무를 약간 변형해서 지금 나주에서 먹듯이 양념을 해서 아, 오이도 반찬으로도 넣고 먹어요. 네, 당근도 넣고
그래서 또 이렇게 비벼서도 먹어요. 네. 여수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전통 음식을 가지고 현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양갱이라든가 원천 재료니까 양갱. 예, 양갱이라든가 방울구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가 이 콩 우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천 이거를 재료예요. 한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을 요새 현대 애들이 그 집져놓고 예쁘게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다양하니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이렇게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고 맛을 내니까 그래서도 명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벌써부터 저는 첫 번째 음식만 봤는데도 입에 침이 고여서 진행이 힘드네요. 네. 이번엔 나주로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우리 네. 천수봉 명인은 어떤 걸 준비를 하셨는지요? 저는 초계탕을 해왔어요. 아, 초계탕. 예, 초계탕. 이제 우리 나주애가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합니다. 오메 이쁘네요. 네. 이제 초계탕은 보통 우리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계탕을 많이 해 먹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여름 음식이라는 게 잘못 먹으면 탈이 나요. 근데 초계탕 먹고는 탈이 안 나요. 왜? 식초 겨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야채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네. 참 속이 부담이 없이 편해요. 그래서 초계탕이 삼계탕보다는 조금 더 윗단계죠. 윗단계로 가야 되는군요. 그래서 보양식 음식이고 선생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름에는 일단은 기를 보충을 해줘야 사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하면은 그렇죠. 죽을 사자가 나와버려요. 최근에 제가 이제 좀 기진맥진 돼서 실려간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이제 지금 나주 배라든지 오이라든지 뭐 적채소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자가루, 뭐 지단이라든지 이게 골고루 올라온 걸 비벼서 이제 이 안에가 지금 닭이 있거든요. 네네. 그거도 건져서 이제 버물려서 먹은 다음에 국물이 좀 나오면 국수를 말아 드셔도 되고 밥을 말아 드셔도 괜찮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앞에는 네. 지금 열무국수예요. 열무국수요. 예, 네. 열무는 나주의 소팔진미 속에 하나에 속하는 열무입니다. 그 열무에다가 나주 배를 갈아가지고 염도를 좀 떨어뜨려 주지요. 그래서 이제 국수하고 먹을 때는 다 찬 음식이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배출시켜 줄 수 있는 작용을 하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뭐 보기만 해도 초계탕과 너무 열무국수. 먹음직스러워 네. 보이고요. 그 원장님도 나주에 오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나주에서 전통의 방식으로 만든 20여 년 정도 병원을 네.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사실 우리 천수봉 선생님은 같이 모임을 나주에서 하셨어요. 정말로 독보적인 존재셔요. 그래서 나주에서 뭐 축제 같은 거 하다가 음식 축제 할 때는 항상 천수봉 선생님 음식이 올라와 있고요. 네네. 거기서 또 이렇게 전통 이렇게 음식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몇 번을 갔었는데 정말 잘하시고 맛이 정말 맛깔나고 색깔도 이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초계탕은 제가 사실 다른 지역에서 먹어봤는데 이렇게 그 우리 배라는 게 나주의 또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배가 소화도 잘 시키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새콤달콤하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초계탕에다 이렇게 배까지 갈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안 먹어봤는데 오늘 이따 끝나고 좀 시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글이 안 봤더니 참말로 저런 거 자실 때 나를 연락을 하셔야죠. 당연히 연락해야죠. 따로 막 드셨구만 오메. 근데 저 초계탕을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야채를 썰어서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맛있게 근데 맛있게 좀 음식은 비결이 있어요. 예. 저는 음식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이제 충장로에서 한정식 집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음식만 보고 자랐는데 이 초계탕이 쉬운 것 같은데 힘들어요. 닭을 삶아 가지고 식혀서 기름을 다 걷어내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닭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살을 결결이 다 이제 찢어서 손으로. 예, 밑간을 해줘야지요. 초계탕 소스 국물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양념을 이 닭에다가 해서 버물러 놔야 돼요. 미리 예, 밑간을 해두는군요. 예, 그래야지 국물하고 이 원 재료가 따로 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밑간을 다 한 걸 가운데 넣고 지금 야채는 간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서 예쁘게 이제 놓으시고 또 이제 닭 육수를 시원하게 이제 거의 살얼음을 얼릴 정도로 얼리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식초, 겨자, 설탕, 이제 이렇게 소금간, 마늘, 이제 배즙 그렇게 갈아서 다 짜서 그걸 넣어 가지고 살얼음이 얼리게끔 냉장 보관했다가 이제 손님이 오실 때 내놓으시면은
다른 건 안 드시고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상차림을 할 때 아주 거판스럽게 안 차리고 간단하게 차리면서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여름에 이 음식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 우리 영감님한테 혼나요. 자네는 손님 불러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몇 가지만 딸랑 내놨다고.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상이 툭 쓰러지게 네. 차려놔야 잘 차렸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지적을 듣는데 잡수시는 분들은 당신 부인들이 안 해준 걸 해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그날 저녁에 반드시 전화가 와요. 야, 너 엠만이 해서 우리 남편 가면 주라고. 네. 너 때문에 우리 혼났어 오늘.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나게 생겼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이제 초계탕이 식초하고 겨자를 넣기 때문에 약간 냉면 느낌도 나면서도 냉면은 좀 먹고 나면 약간 허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는 이렇게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 닭도 들어가고. 고기가 들어있기 네. 때문에 먹고 나면 든든하고 또 소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권하고 싶은 그런 음식 근데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걸 혼자 차셨다 그만하죠. 아까부터 계속 서운해요. 이제 여름에 네, 다음부터 가장- 같이 드세요. 여름에 이렇게 먹고 배탈이 잘 나는데 초계탕 먹고 배탈 난 사람은 없어요. 어, 예. 네. 그래서 자, 건강을 그러면, 지킬 수 있는 예, 음식이죠. 나주에 또 천수봉 명인께서는 이렇게 핵심 비법까지 알려주시면서 네. 초계탕을 좀 설명해 닭을 이용한 주셨는데 요리로. 다른 예. 지역에서는 어떻게 먹을까요?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닭을 이용한 요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닭을 이용한 요리는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닭 요리가 많이 나오고 여름에는 뭐 닭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 눈동자가 많이 흔들려요. 오늘 걔네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닭을 그래서 안 했습니다. 닭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안 네, 했거든요. 저희 고흥은 공에서는 어때요? 네. 복날 오닭을 많이 해 먹어요. 오닭을. 오닭. 위에 좋다고. 네. 그래서 그걸 보양식으로 그렇게 드시고 삼계탕은 뭐 주로 드시죠. 집에서 해 먹기 예. 좋게 닭죽, 삼계탕.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계탕을 제가 소개를 아직 안 했는데 고흥은 유자가 천국이에요. 아. 제가 옛날에 어디를 다니면 고흥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은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곳. 그러면 거의 알아들으시지만 그때는 소개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유자가 유명한 고흥입니다. 그래서 그랬었죠. 봉을 예. 띄었고 네. 그보다 전에는 또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가 제 고향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 초계탕에 그 유자차를 저는 더 넣습니다. 네, 지금 이 재료에다. 유자만 더 첨가해서. 또 다른 매력의 네. 초계탕이 되겠군요. 네. 뭐 여수는 아니, 좀 여수 다를까요? 같으면은 요즘은 우리나라 치킨이 세계를 제패할 정도잖아요. 그렇죠. 네? 뉴욕에서도 그러면 닭 요리는 기본적으로 네. 삼계탕이 기본이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겨자가 가시에서 나옵니다. 가시에서. 그래서 이 겨자하고 식초를 곁들여 먹는 음식은 탈이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우리 어머님들, 할머님들 밑에서 자동적으로 환기 끓여서 이제 그 삼계탕을 해 먹는 것은 기본적입니다. 그건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초계탕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은 다 엄마들도 다 하시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음식들을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초계탕은 여름 음식으로는 참 좋은 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이렇게 닭과 관련된 얘기 들려주셨고요. 네. 빨리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복에 권하는 고흥 지역의 음식은 네.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 지정남 선생님이 그렇게 엄마의 손맛으로 먹고 싶었던 그 장어탕. 그런데 그 재래식 장어탕이 아니고 저는 약간 좀 변형된 그 장어탕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자, 어떤 붕장어가 걸까요? 최고의 보양 재료 아니겠습니까? 와. 저건 뭐 전복도 보이고. 우와. 예.
설명 좀 어떤 해주시겠어요? 건가요? 지금 우리 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장어는 참장어, 갯장어예요. 네. 그거는 뼈가 많이 들어있어서 네. 뼈를 발라내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푹 끓여서 살을 발라서 거기에다가 토란대, 뭐 고사리 이런 것들 집어넣어서 들깨 또 쌀 갈아서 걸쭉하게 네,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네, 네. 예, 지금 저희도 그렇게 먹어요. 근데 요즘 이제 이 붕장어라는 게 한참 또 유명해졌어요. 네. 그동안에는 붕장어를 회로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붕장어를 회로 먹었을 때 회가 있었죠. 네, 그 회를 딛고 이 이제 장어탕이 나왔죠. 통장어탕. 통으로. 네. 네. 그래서 통장어를 산 걸, 죽은 거는 맛이 없어요. 근데 산 거를 그대로 잡아서 살 때 잘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비주얼 때문에 네. 이 표고버섯으로 가려놨는데 이 속에 안에가 좀 숨어 있는 네, 거군요. 담겨 있는 통장어가 거죠? 들어 예, 예. 있습니다. 아, 속살이 네네. 하얀, 네. 예, 그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맑은 장국을 미리 끓여서, 그러니까 다시마, 양파, 무, 뭐 저는 북어쌀을 넣어요. 아. 예, 물 끓일 때 북어쌀 넣어서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서 채소로 만들죠. 근데 거기에 이제 살아있는 장어를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풍덩 끓일 때 넣으면 쫙 벌어지면서 하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야채에다가 요즘 맛이라는 그 조개가 있는데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전복하고 소라로 바꿨어요. 대신. 예, 맛보다 얘들이 더 모양도 좋고 맛도 네.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싼지는 모르지만 이걸로 바꿔서 그래 이렇게 야채를 곁들여서 야채는 있는 대로 지금 단호박도 있고요, 그냥 애호박도 있고 무, 팽이버섯, 표고버섯 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프리카도 네. 색깔대로 다 집어넣어서 그래서 얼마든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고 네. 이 국물은 걸쭉하지가 않고 그 갈비탕 국물처럼 그러네요. 시원한 매운탕이에요. 네. 이렇게도 장어탕을 고흥에서는 한참 돈을 잘 벌고 있답니다. 저 이제 앞에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나오니까 네. 지금 스튜디오를 좀 이쁘게 하려고 네. 제가 묵은지로 지금 활용을 해서 네. 이 쌈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장어의 속살만 이렇게 사시미로 먹었던 그 속살 네. 그거를 떠서 들기름, 마늘, 생강 넣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볶았어요. 아, 근데 이제 예쁘네요. 그거를 여러 가지 야채하고 넣어서 계란지단 그러니까 이 계란지단을 황백으로 네네네. 노랑 흰색 네. 그리고 깻잎 깻잎하고 넣어서 이렇게 말면 묵은지가 지금 한참 맛없을 때 됐어요. 네. 네, 이렇게 해 먹으면 또 다른 맛이에요. 아이들도 네. 참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고흥은 워낙은 능성어죽을 많이 먹었어요. 능성어죽이요. 네. 능성어라는 이름이 왜 생겨났는지 혹시 아실까요? 네. 그러게요. 왜일까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네네. 나주에 관아가 있을 때 고흥에서 이 음식 갖다가 뭔 상? 진상. 네. 네네. 진상하러 가죠. 네. 바다에서 능성어 산 거를 패탁패탁 산 거를 잡아서 물파래를 다 덮어가지고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얼음도 네. 없으니까 덮어가지고 말을 타고 간답니다. 예, 말 타고 한참 가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가서 죽어버리면 소리를 들을 거고 갖고 가라 할 거고 그렇죠. 이거 걱정이 되죠. 네네. 능주에 와서 딱 중간 정도 되나 봐요. 네. 능주에 와서 가만히 열어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파래를 딱 뒤집어 보니까 안에서 뻘딱뻘딱 살아고 눈을 깜빡깜빡하고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있더래요. 네. 그래서 능주라는 지명과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선이다. 그래서 능성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능성어 죽이 네. 여름에 이렇게 음식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죠. 병원에 빨리 그때는 약 방문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 능성어
능성어 죽을 먹으면 배가 감쪽같이 네. 나서 버린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공원에서는 보양식으로 능성어 죽을 그동안에 먹었습니다. 아, 네. 고흥에서는 네. 능성어죽도 먹고 있고요. 네, 이렇게 붕장어 통으로 만든 통탕. 탕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여수 쪽에서도 이 장어나 붕어 이거 많이 먹잖아요. 이제 그 지금은 그 갯장어 하모라고 그러죠. 근데 갯장어 그 이거를 여수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네. 갯장어 샤브샤브를. 그리고 이제 참장어는 이제 붕장어로 들어가는 숙회 있고, 제 어렸을 때 기억은 이제 제가 한 15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가을에 나락을 다 비워내잖아요. 물을 대고 그다음에 나락을 다 비면은 물을 빠지고 그러면 이제 수통이라 그러죠. 물이 나가는 군역을 수통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수통을 막아놓고 물을 다 풉니다. 그 꼬랑 있는 물을.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딴만은 봄여면은 이딴만은 진짜 민물장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장어의 맛은 네. 지금의 어떠한 음식에도 비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 그 장어를 잡아서 네. 정말 온 식구가 가마솥에다 끓이고 굽고, 이 세상에 여름의 보양식은, 가을의 보양식은 그런 보양식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 기억은 있고요. 근데 오늘 장어를 가지고- 갖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오늘 장어를 이 장어말이 나와서 그래서 그러한 추억이 항상 예. 생각나고. 예. 오늘은 어떤 걸 가지고 오신 이제 거예요? 오늘은 예. 이제 그 여수에 이제 요즘 돌문어 많이 나잖아요. 네. 문어. 돌문어가 이제 많이 나는데 예.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집에서 꼭 동생이 여하튼 이렇게 어머니가 애를 낳으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한약을 지어다 놓으시고 얻는 약탕을 걸어라. 그러면은 약탕을 걸면은 피문어,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이팥, 그 다음에 찹쌀. 그러면은 피문어는 피를 막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했고요. 대추는 기를 보충하고요. 그리고 이 토종 이팥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것은 토종 이팥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팥은 이제 조금 잘고 이렇다면은 길고. 그러면은 이 이팥은 어떤 효능을 하느냐면은 이 이팥은 이 산모들이 하고 나면은 아직 그 덜 나갔기 때문에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 이팥을 삶아서 이 또 속이 허하니까, 얘를 놔버리면 속이 허하니까 이 찹쌀을 해서 죽을 써서 이 보양식을 해 먹었던 거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앞에는 이거는 진짜 옛날식의 보양이고, 네. 이제 이것은 제가 요즘 애들 현대식으로 비빔면 라면 많이 먹잖아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그럼요. 이제 저희들은 네. 이제 요즘 애들도 너무 인스턴트 식품에 이렇게 음식이 만연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요즘 나는 문어를, 어린 문어를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으면은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디어가 문어 라면까지 갔네요. 라면이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문어 네. 라면까지 보여주셨는데 네. 뭐 문어 또 팥 대추, 찹쌀, 찹쌀 뭐, 다 예. 들어가면 이거는 몸에 안 좋으면 반칙이죠. 그렇죠. 예. 뭐 산모뿐만 아니라 네. 모두가 먹어도 몸에 좋을 만한 이런 음식들인데 저는 궁금한 게요. 이게 많이 드시는 거죠? 저는 이제 먹어본 많이 적이 없어서. 드시는데 네네. 예를 현대식은 의학이 발달돼서 지금은 다 약으로 다 이걸 하지만은 네네. 가급적이면은 지금 요즘 애들이 얼마나 귀해요. 골목 애들 웃음소리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보양식을 갖고 피도 막게 해주고 대추는 기를 보충해주고 이제 찹쌀은 배를 치료해 주는 음식이고, 또 찹쌀은 보충해주는 허한 속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음식인데, 지금 어머님들이 이 음식을 과연 해드릴까? 내 딸만큼은, 내 며느리만큼은 이러한 보양식을 현대 약으로 치유하면서 이러한 보양식을 좀
먹었으면 그런 예. 생각입니다. 네네. 아, 명인식 때는 두루두루 이런 네. 음식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네.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 음식을 눈으로만 봐도 정말 시원하고 기분이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지금 네. 아까부터 속으로 군담을 하고 있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딴 때는 뭐 이렇게 시식도 아, 맞아요. 해주고 그게 없네요. 해준다더니 사람을 일하거나 그냥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고 참 야박으시오. 어디가 계십니까? 고문을 피디님. 네, 그럼요. 아, 보기만 해도 정말 맛있게 보이시죠? 예. 아니, 그럼요. 되게 정말 한번 직접 보니까 이게 가까이 볼 때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음식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본 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딱 들어오니까 너무나 맛있게 보이고 정말 방송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분들의 음식 뭐 설명도 그렇고 네. 모습을 보는 것도 그렇고 대단하다라는 생각만 드는데 네. 아,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과연 이 손맛이라는 거는 타고나는 건지 그러게요. 예. 만들어지는 건지 예. 어떤 걸까요? 이제 사실 손맛이라는 것은 일단 타고난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외과 의사지만은 똑같은 수술을 배워도 잘하시는 분 있고 좀 못하시는 분 있어요. 네. 네네네. 마찬가지로 음식도 우리가 똑같은 재료에도 잘하시는 분 있고 못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아마 그것보다는 그 잘하는 환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그 가족들에서 요리에 관심이 있고 없었는가. 또 이제 결혼하시고 나서는 시어머니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그런 역할이 자기가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아닐까요? 저희 엄마도 요리 엄청 잘하시는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가지고 음식은 그냥 먹는 거지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관심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요하죠. 예. 네, 남다른 거 이게 친정이나 시댁의 솜씨를 지금 물려받으신 걸까요? 그렇죠. 예. 친정 어머니도 잘하셨고 음식은 그래서 이제 집안이나 동네에서 큰일이 있을 때는 과방이라고 그러죠. 가서 이제 그런 데 앉아서 이제 그런 음식을 하셨고 또 이제 시갓집에 오니까 저희 집 시부모 쪽에는 술이나 담배를 전혀 못 하셨어요. 예. 그래서 떡을 많이 잡수더라고요. 떡을 많이 잡수는데 이제 그 집 옆에 약방하는 할아버지가 계셔갖고 이제 복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령을 가지고 복령이 하도 많아가지고 소나무가 그런 때는 왜 그렇게 많았는지 이제 그때는 시집 가서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이제 21살 때 시집을 갔으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이제 시집 가갖고 그렇게 살면서 이걸 이제 보면은 그러더라고요. 그 떡을 할 때 찹쌀떡은 하기가 더 쉬워요. 임절미는. 왜냐하면 통쌀로 담궈서 이제 절구에다 찌면 되잖아요. 큰 절구에다가 머슴들도 하고 막 여럿이 찌면 금방 쪄져요. 근데 이 복령떡은 만들 때 떡채로 쳐야 돼요. 이렇게 한 번 치고 또 위에 이제 무거리가 나오면 또 다시 치고 여러 번을 쳐야 가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맵쌀떡이 훨씬 더 만들기가 어려웠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시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거 보고 배운 거고 네.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예쁘게 담는 것은 네. 친정엄마한테 보고 배웠는데 이제 살다가 보니까 다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합니다. 네. 네. 다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또 어머님 얘기하시면서 네. 뭔가 그리움의 맛 이런 네. 것들도 떠오르는데 이 네 분이 이제 명인이시고 네. 저희가 고장의 맛, 고장의 음식들을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사전 미팅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네 분이 했던 그래요? 예, 추억의 음식, 추억의 네. 맛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밥물이었어요. 밥물. 저는 사실 잘 네. 모르거든요. 밥물. 저도 좀 생소. 그게? 밥물. 의견이 분분해. 네네. 어떤 건가요, 밥물? 큰 가마솥에다가 네네. 옛날에는 밥을 했어요. 지금은 가스다 하고 밥솥에다 하지만 큰 가마솥에다가 조그만 이제 결혼을 21살 그런 때 했으니까 솥이 나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이게 식구가 한 10명 그렇게 대가족이에요. 부뚜막에 앉아서 일을 해야 돼요. 이 서서는 못해. 작으니까. 근데 이 솥 안에다가 뭐를 하냐면 거기가 이제 뭐야? 계란찜도 가스레인지야. 그게 밥솥 아니 가스레인지야. 찜솥이지. 찜솥이 되는 거예요. 현재는 전자레인지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그 옛날 전자레인지가 없어도 그렇죠. 전자레인지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호박잎, 가지찜 막다 저기 거기다 다 가족이 적잖아요. 근데 홀로 이제 이걸 해 먹는데 옛날에는 계란찜도
이제 가마솥에다 식구가 많으니까 한 소끔 밥이 부글이 끓어요. 그러면 그 밥물이 밖으로 나오면은 얼른 계란찜도 해서 그 속에다 넣고 또 밥을 지을 때 나오는 물을 얘기하시는 강된장도 거기 또 그 넘쳐나요. 속에다 넘쳐서 넣고 들어가. 또 가지도 그 속에다 넣고 네. 또 여러 가지 개떡도 그 속에다 깔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 밥물의 매력을 아무리 잘나고 또 잘나도 그 밥물의 매력을 현대 셰프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대를 다 겪어온 세대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 밥물에요 조미료예요. 그 밥물이 넘어들면서 강된장도 맛있고 찜도 호박잎도 맛있고 고추도 얻는 텃밭에서 아침에 반찬 없을 때 얻는 텃밭에서 고추 후두둑 떠다가 그 뜨미를 들일 때 갖다 넣어서 조선 간장에 그 발효된 조선 간장에 이 고추를 뚝뚝 썰어서 넣어서 참기름 한 방울 떨어서 먹으면 그 이상 맛있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밥물이에요, 그 요즘 그 밥물을 그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강된장도 어떠한 셰프님들은 보니까 11가지 음식이 들어가더라고요. 강된장에.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멸치 좀 넣고 된장 풀어서 풋고추 톡딱 썰어 놓고 그래서 밥물 넘어들면은 그 강된장처럼 맛있는 그 강된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현대에서는 전자레인지에서는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활용됐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요. 주부들이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게 큰 밥솥에다 해가지고 그걸 마신 밥물로 요리를 맛있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밥솥으로 하잖아요. 압력밥솥. 거기에다 혹시 거기에다 이 사이에다 넣을 때 미리 딱 해가지고 넣으면 그런 효과는 그건 없을까요? 안 된대요, 아예. 터질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밥물로 네네. 자손을 대대로 훌륭하게 키워내신 저희 시댁 큰어머니 얘기가 아주 재미있어요. 네네. 저희 큰어머니가 그렇게 밥솥에다가 5만 가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한 끼에 보통 멸치, 볶음, 고추무름, 그걸 고추무름이라 해요. 고추무름, 그리고 가지찜, 호박찜 이런 것들을 보통 된장찌개까지. 그 속에서 밥풀 가마솥 한 번 떼면 반찬이 다 그 속에서 나오니까 국까지. 최소한 기본 예, 5가지는 그렇게 해서 5, 6가지는 드시는 나와요. 그 상황 속에 진짜 재미있는 게 지금 한 가지 내분이 있는데 흥분하셨어요. 아니 저도 그 까지 쪄가지고 네. 그렇죠. 보라색으로 물들었던 거 기억이 그렇죠. 나요. 그거는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먹어야 맛있어요. 칼로 자르는 것보다. 네. 근데 그 큰어머니가 키운 자손 중에는 법관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 네. 여수 밤바다를 부른 가수도 있고 오, 그렇게 정봉길 아주 씨. 유명해요. 네. 네네. 근데 그 큰어머니의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 어떤 분이 밥 좀 퍼라. 그래서 우리 형님이 밥을 풀어 갔는데 네네. 미꾸라지가 온 밥에가 뛰어나가서 죽어가지고 있었대요. 네. 근데 우리 큰어머니는 또 불떼기 성가시니까 미꾸라지 산 거 사다가 씻어가지고 아니 잡아다가 그냥 꼬랑가에 저기 농가에 있는 거 주워다가 씻어가지고 그 밥 속에다가 딱 넣어놔. 그릇에다 넣어놨는데 이게 따뜻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뜨거워지니까 얘를 모르게 튀어나와요. 지금 미꾸라지 숙회 아시죠? 네네. 미꾸라지 숙회가 바로 그 두부에다가 그렇게 만든 과정이에요. 그때 우리 큰어머니는 이미 미꾸라지 숙회를 해서 드신 거예요. 그래 대대로 자손들이 다 잘 드셨어. 노래도 잘하고 밥물 드시고.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식구가 있어야만이 또 그러니까요. 주관객이 이제 밖에서 맛을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가마솥도 없어. 그렇죠. 많이 아쉬우실 것 사라진다는 같아요. 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요즘 네. 방법이 전혀 없나요? 아니 방법은 있습니다. 네. 가마솥을 사면 되나요? 아니 가만히 일반 솥에다 밥을 하면은 예. 수는 근데 있는데 홀로 그 식구가 밥물을 없잖아. 넣어서 음식을 하고 싶다면 식구가 없어. 엄청히 밥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너무 재밌는 게 그 밥물 얘기를 하니까 네 분이 각자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신 거야. 다 따로따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게 또 다 들려요. 네. 그 멸치 알죠? 멸치보다 네. 좀 납작한 거. 네네. 디포리. 아, 그렇죠. 디포리를 그런 때 이제 진도는 그런 것이 많아요. 멸치나 디포리 그런 것들이. 지금은 돈 주고 다 사지만은 옛날에는 막 옆에서 잡는 사람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얻는데 속뜨물을 싹싹 닦아가지고 디포리를 거기다 넣습니다. 네. 넣어가지고 그 가마솥에 이제 밥 하는 데 찌는 거예요. 그러면 밥물이 넘어 들어가요. 그러면 굉장히 구수해지고
이제 꺼낼 때 거기다가 뭐 파 같은 거나 좀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국 끓이기 싫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때는 가스가 없으니까 이제 곤누도 나오기 전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곤누도 없으니까 불을 조금만 쏟던지다가 이제 그런 그 가지 무름 같은 거 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힘들으니까 엄마들이 다 갖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도 빨리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디포리를 그렇게 해서 주면 아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디포리 수용국 뜬물에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이제 가스에다 끓여서 주니까 그 맛이 엔통 안 난다고 안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밥물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옛날 엄마들이. 그래서 이 큰 가마솥 뚜껑에다가 이렇게 동그란 데다가 보자기를 깔고 삼배 보자기를 깔고 개떡을 하는 거예요. 밀가루를 그런 아니면 보리가루 같은 것을 물을 반죽해서 질게 해서 거기다 쭉 피고 소두방 뚜껑을 딱 덮어요. 그리고 얘를 헝겊으로 딱 싸서 밥 위에다 올리면 속에서는 가지찜도 나오고 꼬치무름도 나오고 달걀찜도 나오고 위에서는 또 개떡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밥솥을 열으면 보물단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는 모를 정도로. 이제 옛날에는 정말 상상만 이렇게 해도 맛있네요. 지금처럼 네. 분유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유가 적은 엄마들이 네. 그 밥물을 이렇게 떠요. 떠가지고 좀 설탕을 약간 해서 애한테 이제 우유병도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제일로 막내 50년생입니다. 근데 우유병 같은 것이 없으니까 숟가락으로 좀 네. 달달하게 해서 이렇게 먹이면 아이가 네. 또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걔가 분유의 역할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밥물이라는 게 우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현대에서는 네.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옛날에는 설탕이 없잖아요. 네. 삭가린. 삭가린. 예. 그 아유 조금 오늘 밥물의 제 발견을 해서. 정말 그리고 밥물만 네. 가지고 저희가 1시간을 채울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지금 밥물 얘기로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또 있대요. 또 네, 또 하나 네 빨리 분이 또 넘어가야 공통적으로 됩니다. 네. 말씀하신 여름의 맛 예. 설탕국수. 네. 설탕국수. 네. 이게 정말 설탕으로 네. 국수한 건가요? 설탕으로 네. 국수를 하는데 이제 그 진도에서는 어느 지역이든지 전라도 쪽에서는 국수를 설탕물에 말아 먹었어요. 근데 맞아요. 예. 설탕이 그때는 그렇게 흔한 때가 귀했어요 아니어가지고 그때는. 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국수만 갖다 놨는데 국수를 얼른 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루박, 그런 때는 두루박이 집안에 네. 두루박으로 물을 뜰 때인데 깊이 넣으라고 그래요. 위에 하면 따뜻하니까 깊이 넣어가지고 시원한 물. 물을 길어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때 깊이 냉장고도 넣어서, 없었으니까. 네, 아무것도 예, 전기도 없고 없었으니까. 그럴 예. 때죠. 그래서 거기를 넣어서 꺼내면 물이 뜨면 더 시원해요. 그러면 뭐를 갖고 국수 꾸미를 할 것인가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제 큰 바가지에다가 삿가링을 탑니다. 삿가링을 타갖고 국수를 그릇에다 다 담고 그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름에 먹는 국수예요. 예. 아 근데 그렇게 끝인가요? 먹- 네. 그렇게 더 뭘 먹어요. 더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그냥 전부예요, 이제 열무김치나 그거. 이제 이런 거 예. 열무김치도 없고 그런 때는 예. 갓을 눌러가지고 여름에 이제 반찬이거든요. 갓이나 파머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꺼내서 무쳐갖고 그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그 시원한 물 하려고 작두시암 열심히 막 푸잖아요. 그것도 있는 저희한테 데는 항상 그렇지만은 시켰거든요. 그런 거 그거가 없이요. 60년대 시절에 두루박으로 떠야 됐어요. 네. 설탕국수 해줄게. 그러면 열심히 막 찬물 시원한 다른 거 지역에서 다 나올 드셨죠? 예, 다 설탕국수는. 삭가린. 저도 예. 이제 시절에는 예. 설탕이 퍽이나 귀한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애삼촌이 그래도 높은 고위직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음식들을 놔두면 큰 이모 같으면 또 애갓집 또 큰어머니 이렇게 밑에서 이제 보고 자랐지만은 이제 이러한 음식들이 이렇게 진화를 할 때까지는 모든 그 우리 할머니, 어머니 이런 분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에이. 옛날에는 그 쌈도 큰어머니가 아이 반찬 좀 된장 좀 갖고 오니라 그러면은 된장 갖다 주시면 명밭에서 무신이 뚝 뜯어가지고 씩씩 닦아가지고 거기에다 쌈 싸 먹는 거. 그때는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죠. 에이. 생각지도 못하죠. 근데 이제 그런 시절하고 이제 이러한 그 음식이 전부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오면서 이러한 음식을 지금도 하지만은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에이. 나이가 들었지만은 아 저걸 보면은
어떠한 식재료가 외국에서 수입될 때 저걸 보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항상 머릿속에는 예,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지만은 마음은 앞서가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시대가 이런 세월이 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아쉽고 서글프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국수가 근데-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보니까 저희도 이제 진도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도 나주라 제가 시집 왔을 때는 전기불도 있고 펌프샘도 있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진짜 그거 할 때 힘들었어요. 시원한 물을 올라오게까지 하려면은 너무 힘든데 우리 시어머니도 설탕에 말아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향이 개성이에요. 피난을 나주 외가가 와가지고 개성 음식과 전라도 음식이 이제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음식인데 저희 친정 쪽은 또 이제 열무국수를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이제 또 저희 외가가 또 이제 신숙주 씨 집안 그쪽 내림들이셔갖고 큰 음식들을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자랐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흉을 봤어. 엄마, 우리 시어머니는 설탕에다가 그리고 또 남편이 이제 공무원으로 있으니까 이 설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에다가 국수를 삶으라 그러더니 막 나한테 그 작두샘이라 그러죠. 작두샘을 한참 퍼라 그래가지고 나 팔 아파 죽는 줄 알아서 제가 막내거든요. 집에서도.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설탕을 탁 말아갖고 먹어. 잡수시더라고요. 제가 흉을 봤더니 우리 친정 어머니가 저도 이 언니처럼 21에 이제 나주로 낚아채서 결혼이 됐어요.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얼굴을 정색을 하시면서 거기가 니네 집이다. 니네 집에서 하는 음식은 시어머니 법대로 따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거의 설탕물에 국수를 하다가 보니까 일거리가 줄어. 그냥 그렇죠. 물 시원한 거 두고 설탕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설거지도 얼마나 쉬워요. 예, 설거지도 쉽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맛있었을까요? 그 제가 사실은 콩물국수에다가 우리가 설탕을 넣어서 먹잖아요. 근데 오늘 설탕 국수라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데 피로가 많이 풀리신다 네, 하더라고요. 되게 그게 그 우리는 여름에는 이제 멸치국물 해가지고 뭐 열무 넣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저녁에 한번 네. 애 엄마한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한번 정말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제 모내기 하고 이제 뭐 논일 할 때 높. 네. 높들한테 빨리 그 음식을 해주려고 저희 엄마도 설탕국수 굉장히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요. 되게 맛있어요. 오늘 한번 목자 먹어보겠습니다. 싸봤구나. 저희 또 설탕국수 얘기 나오니까 그 국수와 관련된 또 그리운 추억들 많이 생각나실 텐데 네. 뭐 설탕국수에는 열무김치가 없다고는 하지만 또 열무김치가 국수에 잘 맞잖아요. 네, 만약에 명인들은 이 열무김치 정말 보편적인 이 네. 음식을 어떻게 활용하실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열무김치 나만의 좀 활용법 이런 거 맛있게 있을까요? 담글 수 있는 방법. 맛있게 담그는 네. 거. 네네네. 아마 열무김치 담는 방법은 100가지도 더 될 거예요. 아, 그렇게 많아요? 지금은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한 걸 넣는데 저희는 그 지금도 이제 가끔 그렇게 해 먹는데 보리쌀을 삶아 가지고 하는 학도개 그 전에 갈아서 이제 했잖아요. 그런 김치들이 맛있고 이제 그 고춧가루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때는 이제 통고추를 남겨놨다가 보리하고 같이 갈아서 이제 그렇게까지는 학도개다까지는 지금은 못하고 믹서에다는 그렇게 갈아가지고 네. 이제 맵지 않은 거로 빨갛게 국물 만들어서 껄쭉하니 이렇게 해서 국수 예. 열무도 하고 밥도 비벼 먹고 예. 그렇게 합니다. 진도의 저희는. 비법인 네, 거죠. 네. 진도. 나주는 어떤가요? 네. 예, 저희 나주는 이제 이렇게 밭이 많다가 보니까 논도 많고 밭도 많지만은 첫째는 배가 항상 따라다녀요. 아 그렇죠. 예, 배가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봉황면이라는 곳에는 옛날에는 수박을 재배를 많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배오고 수박을 양파랑 같이 갈아가지고 풀은 감자풀을 씁니다. 네. 지금은 감자도 열을 식혀주는 음식이잖아요. 열을 뽑아내주기도 하고 데이게 되면은 선생님 계시지만은 감자를 갈아서 부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감자풀을 왜 쓰냐면은 지금은 냉장고가 있어서 고라기가 안 끼잖아요. 어머니들 다 기억하세요? 옛날에 김치 하얗게 이제 골가지가 끼어요. 그것이 골가지라고도 하고 고래기라고도 하고 골마지라고도 하고 이 전라도 말이 하도 많아서 네네네. 저희 집에 있는 필리핀 애들이 뭐가 맞는 말이냐고 물어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감자가 들어가면 덜 끼어요. 그 골마지가.
그래서 감자풀을 쓰고 배우고 수박하고 갈아가지고 이제 열무를 김치 담을 때 활용을 합니다. 이건 시원하고 또 맛있어요. 또 나주의 네. 노하우인 네. 거고요. 네. 고흥은 어떨까요? 네. 저희 공은 풋고추를 풋고추를. 갈아요. 아, 예. 아, 풋고추를. 빨간 고추가 아니고 풋고추를. 네. 예, 보리쌀 밥을 물렁하게 해가지고 예, 풋고추하고 마늘, 양파 외에 갈아서 그래서 담가 먹는데 일단 색깔이 너무 예뻐요. 네, 새파란 색깔이. 네. 열무도 파랗죠, 국물도 풋고추도. 파랗죠. 너무 맛있고 이게 약간 삭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유산균 덩어리. 네, 유산균의 보고예요, 그게. 네네. 근데 우리 공에서는 풋고추 활용을 열무에도 하지만 요즘 총각무가 나와요. 네네. 총각김치도 그렇게 담가 놓으면 총각무 하얀 색깔하고 또 어우러져서 네. 너무 맛있게 보이는데 이제 또 조금 지나면 갓이 나와요. 고운 갓. 네. 그런 갓을 또 그렇게 또 담가서 그렇게 먹는답니다. 또 고흥의 네. 비법이요. 요수도 또 빠질 수 없죠. 네네. 유수도 빠질 수가 없죠. 네. 저는 그렇죠. 예. 19에 시집을 갔어요. 네. 19에 시집을 가서 이제 시부모고 서방님하고 사는 세월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그 친정에서는 지금 아마 이 강주 지역이 전남 담양권에서는 그렇게도 해 드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독에다 보리쌀을 갈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보리쌀을 깨끗이 깎은 시대였어요. 어린 시대도. 그러면은 그 보리쌀을 간고 씻은 물을 버리지 말고 오. 그 보리쌀 뜬 물에다가 이 열무김치를 담는 거예요. 보리쌀 그러면은 국물. 네. 이게 모든 음식이 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 맛있냐고. 이 세상에 무엇이? 소금. 예. 간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응? 소금, 간장 이런 발효식품도 우리는 간장이 맛있잖아요. 이 저기 된장국도 싱거울 때 우리 조선 간장을 좀 치면 확 풍미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에서 소금으로 간을 딱 맞추면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은 간이 딱 맞아야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이 발효가 되면서 모든 김치는 삭으면서 발효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학독이 있는 시절에 살아온 사람이라 예. 지금도 학독은 그립습니다. 이게 또 아파트에서 살지만은 여수의 네, 학독이 비법. 그리운 시절. 열무금치 하나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다양하고 방법으로. 예. 아우, 그래서 남들 대단하다고 명인이십니다. 느껴집니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음식 얘기는 끝도 없을 것 아,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일단 밥물로만 한 시간 네, 한 시간 갈 것 할수 같습니다. 있어요. 네. 네. 밥물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설탕 두 없으세요.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아, 근데 이제 오늘 정말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소개받고 그러니까 일단 저녁에 가서 설탕국수부터 한번 해먹어야겠고. 그다음에 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많이 보셨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좀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몸에 좋은 이런 음식을 좀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계란에도 설탕국수는 맛있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우리 남도의 또 음식을 지켜주고 계셔서 아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네네. 저는 배운다기보다는 옆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유재로 삼서 열심히 얻어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예. 저는 들으면서 정말 배워보고 싶다. 아우, 배워야 그러니까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얘기 재밌는 맛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복 맛있는 음식 이야기 나눴는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나누다 보니까 단순한 음식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리운 옛날 생각이 나서 네. 더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네. 있다고 하잖아요. 나만의 힐링 음식으로 건강한 여름 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